보자.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없지만 중세 유럽에는 왜 약간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철갑옷을 두르고 칼 들고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그 계급들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나이트라고 하잖아요. 나이트.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쟁에서 활약하던 일종의 한 계급인데 이 나이트라는 게 중세 시대에서 졸지에 없어지죠. 뭐가 발명되면서? 뭐가 발명돼요? 네, 바로 화약입니다. 총이요, 총. 왜냐하면 아무리 철갑옷으로 둘러도 화약을 개발해서 총알로 쏴버리면 뚫려요, 안 뚫려요? 그거 뚫립니다. 왜냐하면 철갑옷이라고 하는 걸 이게 두껍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죠? 네, 두껍게 만들면 사람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전투에 쓰는 그 갑옷은요 의외로 되게 얇아요. 왜냐면 전투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무게까지를 감안하면 의외로 철갑옷이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휘두르는 거나 활이 날아오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근데 활도 센 거 쏘면 뚫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 활들은 서양의 갑옷들이 막아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활 있죠. 그런 걸로 쏴버리면 다 뚫려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활이 전 세계 최고의 활이거든요. 그건 알아요? 활의 위력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위력적인 활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활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활로 쏘면요, 이게 유럽의 기사들 갑옷 다 뚫려요. 근데 애석하게도 조선 군사들과 유럽의 나이트들이 맞붙을 그런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실제 조선시대 활로 쏴버리면 그 기사들 다 죽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사실은 조선에는 기사라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뭐가 강력했기 때문에 활이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에 드디어 화약이 만들어지고 화약으로 총을 만들어 쏴버리면 이게 쇠로 만들었다 해도 이게 얇기 때문에 다 뚫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기사가 있을 때 막 기사님 있고 막 공주님 있고 하여튼 그 시기에 있던 거대한 건축물 그걸 뭐라고 해? 성이라고 하죠. 성 캐슬. 성 알죠? 성. 그래서 왜 판타지 게임 하면 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도 뭐 때문에 없어져요? 자, 요즘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잘 봐. 우리 지역의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창과 창원 진해에 아우르는 거대한 성을 만들겠습니다. 예산 3조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찬성하겠어요? 미친 짓도 아니고 자, 요즘은 성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왜 안 짓죠? 미사일 때문에 미사일. 예. 미사일 쏴버리면 성 의미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 기사님, 성 이런 게 남아있을 14세기 중세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14세기 중세 유럽. 네. 그래서 그때 그 성을 뺏기 위해서 서로 전투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성을 놓고 적이 공격하고 기존의 그 군사들이 방어하는 그 공성전에서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활도 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벽을 기어 오를 때 거기다가 뭐 해요? 네, 거기다가 돌도 던지고 또 뭐도 하죠? 네, 거기다가 끓는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밑으로 던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어 오르다가 불 붙은 기름을 확 뒤집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산으로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이 문제에서 비싼 기름을 부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기름이 비쌌기 때문에 꼭 기름만 부은 건 아니고요. 물도 많이 찌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도 막 뜨겁게 데펴가지고 팍팍 끓는 물을 거기다가 확 찌끄리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 끓는 기름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끓는 건 아니라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또 끼얹어 버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일을 많이 쓰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오일은 좀 더 비쌌기 때문에 끓는 물하고 이제 병행해서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물리학적 관점으로 계산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단위를 살펴야 되는데 요런 체계를 무슨 체계라고 해요? 요런 체계를 K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대온도 체계라고 하죠. 맞아요? 절대온도 체계라고 하죠.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켈빈이라고 읽죠. 그래서 온도 체계를 이렇게 켈빈 체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켈빈 체계하고요 도시 온도 체계의 차이점은 뭐죠? 도시에다가 뭘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죠? 바로 273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켈빈 온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 온도가 보시다시피 20도씨라고 했는데 그 2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몇 켈빈이 돼요? 298 켈빈. 그래서 지금 사람의 피부 온도는 298 켈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뭘 계산해 볼 거냐면 바로 열량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계산해 볼 건데 그 열량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Q는 MC 델타 T. 자, 아까 썼던 수식이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자, 이때 요 M이 뭐라 그랬음? 질량. C는 비열. 델타 T는 온도 변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1 끓는 물. 이걸 부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Q. 자, 지금 질량은 그냥 M이라고 둡시다. 질량 얘기는 없잖아요. 질량 얘기는 없으니까 M이라 두고 그 다음 끓는 물의 비열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빨리 말해봐. 얼마라고 돼 있어요? 끓는 물의 비열 얼마나 나와 있어요? 2000 나와죠? 2000. 내가 뭐 했는데요? 뭐 잘못 썼어요?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썼어요? 기름과 물의 비율 2000 4000 2000 기름의 비율은 물의 절반밖에 이게 뭐야 말이? 기름의 비율은 물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거요. 잠깐만요. 이거 글을 잘못 쓴 것 같네. 잠깐만요. 기름이 그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 썼네. 2000 뭐야 이거? 아니야 물하고 오일을 반대로 썼구나 그냥. 그리고 오일, 물. 피부 온도가 이거냐고요? 290, 3. 왜냐고요? 실수. 시원하겠죠? 그죠? 그래. 자, 됐죠? 물하고 오일 바꿨네. 잠깐. 자, 그럼 이때 이제 질량은 당장 모른다. 별 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때 끓는 물 비열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4000으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의 계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그 단위를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 단위는 누구의 단위예요? 뭐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있는 열량 단위죠. 그렇죠? 열이나 에너지 단위고요. 얘는 킬로그램.
요 K는 저 절대온도 켈빈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도 변화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에 있는 끓는 물의 경우 온도 변화를 373에서 293을 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둘의 온도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373은 끓는 물의 온도고요. 그 다음에 293은 누구 온도예요? 그 사람 피부의 온도잖아요. 그죠? 사람 피부에다가 이걸 찌끄르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 열량 전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M 뭐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 373에 293 빼면 대략 값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예요? 80. 그럼 이거 곱하면은 80 곱하기 4면은 32,000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32,000 맞아요? 32반이에요? 아, 헷갈려. 4,080 공이 4개구나. 공이 4개. 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써도 좋겠네요. 요 소문자 K의 뜻이 뭐죠? 킬로그램의 요 킬로의 뜻이 뭐죠? 1000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2000하고 요 2000하고 나누기 해도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M 곱하기 320 줄 퍼 그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군요. 됐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끓는 기름 부어. 그럼 마찬가지로 열량 계산. 자, 질량 같았다고 치자. 들이붓는 물과 들이붓는 기름의 질량이 같아야 이게 비교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끓는 기름, 스포이드 한 방울, 끓는 물, 소방호수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질량은 같다고 치자. 자, 이때 오일의 비율은 얼마? 2000 이키마스. 2000 줄 킬로그램 켈빈. 오일의 끓는 점 570도. 그리고 사람 피부는 273 켈빈.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자, 온도 차이 몇 도예요? 계산해 주세요. 얼마죠? 2개 빼면 얼마예요? 아니, 더하기 빼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요? 아, 승현 진짜. 자, 이거 빨리 빼기 얼마? 200 얼마? 297이에요? 297이에요? 어. 293이 어디요? 아, 293. 아, 그렇구나. 293. 293. 93? 그럼 얼마예요? 267이에요? 277이에요? 277? 277? 아, 됐죠? 277. 곱하기 2000 하면은 2714, 2714, 2는 4, 554 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554 줄 퍼 그램이 나오겠네요. 아니, 554.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켈빈 약분이 되고 여기 이제 킬로하고 이 약분 되면 이런 계산 결과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554와 320 어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더 크게 나타난다? 화상이 더 크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런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됐다. 아이고.
저어서 필기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1번이 길었던 거네요. 이 뭐요? 1번. 일본이라뇨? 1번. 1번이요? 아, 그냥 나는 문제풀이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면 꼭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려는 법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전반적인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한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 문제니까 금방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죠.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3번도 금방 끝나요. 자, 지금 다 태준 다 안 적었어.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적어. 좋아. 승현 다 적었어요? 좋아. 승현 또 잘 거죠? 이제 안 졸려요? 현준 졸려요? 졸려요? 이제 안 졸리죠? 잠 안 돼? 그렇죠? 그래. 뭐라고? 그래. 유나 졸리죠? 졸리면 얘기해야겠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상투 과자 먹이려고요. 알겠죠? 그래. 자,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8. 자, 3번. 3번 문제는 Jules honeymoon. 허니문이 뭐예요? 허니문. 신혼여행이겠어요? 줄의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본 사람. 신혼여행 가본 사람. 갈 수가 없잖아요. 나요. 나 손 들었잖아. 여기 나. 난 신혼여행 어디로 갈게요? 내가 그거 내가 젊은 날에 많이 해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거든요. 나는 여행을 거의 안 해봤고 지금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여행에 대해서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 어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런데 좋은데 나는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말고가 별로 없어요. 물론 가족끼리 여행 가면 즐겁고 재밌죠. 즐겁고 좋은데 뭐 굳이 그 여행에 대해서 가면 즐거운 거고 뭐 안 가도 뭐 재밌는 거 세상에 많고 뭐 그래서 애석하게도 젊은 날에 여행을 가고자 하던 욕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짜로 제대로 가본 거의 첫 번째 여행이 김선아하고의 신혼여행이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재밌더라고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언제 갔었냐면 그때 이제 2주간 갔어요. 2주간 갔어요. 되게 길게 갔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라서 이제 신혼여행을 길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오래 갈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여서 이제 업무 처리를 다 해놓고 이제 결제를 받으러 갔죠. 2주 신혼여행 간다고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 갔었냐면 김선아랑 둘이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밀라노, 로마를 갔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에는 베른하고 체르마트라는 곳에 가서 스키를 탔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는 파리에서 조금 한 2, 3일 지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혼여행을 꼭 그렇게 재밌게 갔다 와 주시기 바래요. 승인 알겠죠? 신혼여행 갈 거예요? 신혼여행 가요, 승인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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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래? 신혼여행 가요? 그래? 그래. 아직 그렇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줄이란 양반도 신혼여행을 간 모양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신혼여행 가서 이런 걸 측정하고 있다니. 자, 어떤 폭포에 갔나 봐요. 그래서
폭포에 갔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콸콸 콸콸 알겠죠? 콸콸.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대략 100m쯤 됐나 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질량 m 만큼의 물이 낙하하였다. 이제 첫 번째 위치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그 유명한 mgh. 보이시죠? 저 수식 알죠? 뭐 낙차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mgh 저런 수식으로 표현하는 물리 시간에 배웠죠? 자, 이때 물의 질량이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냥 m이라고 썼고요. g가 뭐죠?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고요. 보이세요? 10m per 세크 제곱이라고 했고요. 되십니까?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바로 그때의 높이가 몇 미터? 100m. 되십니까? 그러면 쟤를 계산하면 대략 어떻게 되겠습니까? m 곱하기 1000m 제곱 퍼 세크 제곱. 됐죠? 또 1000 나. 1000 이렇게 되겠네요. 뭐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됐죠? 자, 이때 1의 위치 에너지 모두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다 라고 주르는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 영상에 고기 때려서 익히는 거 알아요? 그거 봤어요. 네,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보통 고기는 어디에 구워요? 고기는 프라이팬이나 뭐 숯불에 구우면 되잖아요. 네. 근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지. 때려서 익히죠. 고기를 넣고 막 때려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때리기 힘드니까 때리는 기계 만들어가지고 계속 패면 진짜 고기가 익죠. 자, 신기해 보이지만 사실 신기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때려서 익힌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푹 내려오면서 지 물들끼리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충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뜨거워질 거라 이런 거죠. 아시겠죠? 뭐 다른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뭐 막 우유팩 있잖아요. 우유팩. 차가운 우유팩이지만 막 흔들면 온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열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그 열 에너지 수식 어떻게 됐습니까? 수식 m c 델타 t 맞습니까? m c 델타 t 알겠죠? 자, 이때 질량은 안정해졌으니까 m.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비열은 누구의 비열이면 되겠어요? 무르의 비열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무르의 비열. 무르의 비열이 아까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얼마로 제시했어요? 4000이죠?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곱하기 켈빈. 알겠죠? 곱하기 델타 T. 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때 누구하고 누가 같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가? 요 놈하고 누가 같다? Q가 같다. 이런 말인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수식상에서 얘하고 얘를 갖게 두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갖게 둬봐. 그러면 M 곱하기 1000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와 M 곱하기 4000 주르 퍼 킬로그램 켈빈 곱하기 델타 T. 됐죠? 됐죠? 그럼 이제 우선 뭐가 딱 약분이 돼요? 미터하고 미터가 약분이 되겠네요. 뭐라고요? 그 뭐야 질량 M과 질량 M이 그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뭐 기호가 똑같아가지고 야리까리 하다. 자 어쨌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럼 이게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해? 바로 델타 T는 1000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나누기 4000 줄. 그 다음 위쪽에 킬로그램 위쪽에 켈빈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원래 4000 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놈의 분모에 있었던 거니까 위로 올리면 그게 바로 분자가 되는 거겠죠. 맞죠? 계산 맞아요? 계산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물리 문제에서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이만큼을 다 곱한 게 뭐죠? 저걸 곱한 게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곱하기 킬로그램 한 게 뭐예요? 뭐라고요? 뉴턴이요? 이게 바로 줄이잖아요. F 이퀄 MA에서 1kg 곱하기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 1 뉴턴이고요. 에너지가 mgh니까요. 질량이 다니는 킬로그램, 중력과 속도 다니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높이는 미터, 한 개 줄이라고요. 원 줄이라고.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가 원 줄이라고. 요만큼이 줄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죠? 내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승현 오케이? 그럼 이때 여기서 약분 되겠네요. 뭐하고 뭐가? 얘하고 약분되고 결국 단위는 뭐만 남겠어요? 켈빈만 남는 거죠. 그러면 1000을 4000으로 나눈 거니까 0.25가 되려나? 아시겠죠? 그래서 하류의 물이 0.25만큼 그래서 더 차갑다는 얘기예요?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하류의 물이 조금 더 뜨겁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는 똑같은 지역의 물이지만 폭포 상하류의 생태계도 다를 거예요. 아마. 생태계도 다를 거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포 상류와 하류에 서식하는 수초나 이게 이끼류 하겠어요? 이런 종류나 거기서 크는 플랑크톤, 그 다음에 어류의 종류도 약간 다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종은 온도에 둔감해요, 민감해요? 생물종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억수로 민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온도 차이가 그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으나 그런 연구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오늘 뭐 해볼 거냐면 이제 그 다음
4, 5, 6, 7번은 물리 문제고요. 4, 5, 6, 7번 물리 문제 맞죠? 이거 아마 물리 선생님하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 9번도 물리 문제죠? 뭐 전자회로 문제니까 됐고요. 그 다음 해볼게. 10번, 11, 12 되겠습니다. 10, 11, 12가 되겠습니다. 10, 11, 12 이키마스. 자, 보십시다.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10, 11, 12 다 맞춘 사람. 문제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아이고, 마. 어? 왜? 어? 왜요? 그러네요. 오타가 많군요. 그러네요. 자, 준아. 아유, 바꿀까? 지우자. 허이. 오, 완전 잘 지워진다 이거. 지우개 새 건가 보다. 아유. 몇 번이더라? 10.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제가 아마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로는 조금 얄딱구리 할 수 있거든요. 얄딱구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문제의 의미를 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죠. 자, 보자. 살펴보자. 자, 우선 여기 이제 어떤 말이니 그 말 뜻 설명부터 한번 해봐야지. 자, 여기 이제 산이란 말이 있죠. 산. 보이세요? 자, 저 산 우리말로 산 영어로 에시드, 마운틴 좋습니다. 마운틴. 그 마운틴도 산인데 여기서의 에시드, 산은 에시드. 그다음 염기. 우리말로 염기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1. 수용액 중 가장 유명한 산. 그게 바로 H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 내가 유명한 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명한 산이라는 얘기는 산이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요. 이것뿐이라는 얘기예요. 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 말고 다른 산들도 있느냐? 있고 그게 어떤 건지는 다음에 산연기 공부를 하면서 다음에 얘기를 해보고요. 우선 지금 이 문제에서는 H 플러스가 산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지금 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두 번째
수용액 중 가장 유명한 염기. 그게 바로 OH-입니다. 저게 바로 OH-입니다. 알겠죠? 이때 산과 염기는 보이세요? 산과 염기는 반응하여 물이 됩니다. 그걸 반응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 반응을 요걸 듀화 반응이라고 해요. 무슨 반응? 듀화 반응. 아셨죠? 그래서 저 반응을 듀화 반응. 유나야 무슨 반응? 무슨 반응? 무슨 반응? 뭐라고요? 듀화 반화, 듀화 반응.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쓰지? 말을 하면서 단어를 따르게 생겼어. 듀화 반응, 알겠죠? 듀화 반응. 승현 뭐라고요?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아이 그래.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이런 말 몰라요? 듀화 반응, 알겠죠? 민서야 뭐라고요? 지금 위기다. 민서 뭐라고요? 아니 민서 뭐라고? 뭐라고? 진짜 팟빵소년. 자 이거 뭐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래 하여튼 자 저거 자 이때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둘 다 성격상 뭐냐면요 이온이에요. 맞죠? H 플러스도 이온이고요. OH 마이너스도 이온이에요. 그죠? 근데 중화 반응으로 만들어진 H2O는 이온이에요? 이온 아니에요? H2O는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이 H2O는 놀랍게도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중화 반응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된다? 용액 내 이온 개수는 늘어난다는 얘기겠어요? 줄어든다는 얘기겠어요? 중화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내 이온 개수는 항상 줄어든다. 알겠죠? 왜냐하면 중화 반응이 되면 이온이 없어지고 물이 되니까 중화 반응이 되면 이온이 줄어드는구나. 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죠? 됐다. 그죠? 그죠? 자, 이대 4 용액의 액성 표현. 자, 용액의 액성 첫 번째 1.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샨성
샨성. 저러면 산성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산 동네에 가면 동네 산성 막걸리라고 있거든요. 부산 동네 산성 아는 사람. 동네 산성 막걸리. 부산에 동네 중에서 상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막걸리를 먹으면 되게 산성이야. 잠깐. 하여튼 뭐 하여튼 산성 이름을 소연아 산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지. 소연이 막걸리 먹어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그냥 먹을만 했어요? 오 그래. 아유 그렇지. 아니 뭐 막걸리 맛있어요. 진짜 막걸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이다 좀 타서 먹으면 환장하게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누가 먹어도 맛있어요. 그건. 왜?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이거 마탱이 갑니다. 많이 먹으면 마탱이 갑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막걸리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아, 그래 하여튼 그래. 뭐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그냥 맛은 정도 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뭐 승현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알겠죠? 그럼 마탱이 간다, 알겠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자, 하여튼 산성. 자, 그러면 산성이 뭐냐? 산성은 용액 H 플러스 이게 잔뜩 있는 상황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에서는 OH 마이너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죠?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OH 마이너스가 별로 거의 없고 H 플러스가 잔뜩 있는 그런 상황을 산성.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염기성. 염기성. 자, 염기성은 뭐냐면 그와 반대로 용액 내 OH 마이너스 이게 잔뜩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H 플러스가 거의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서. 이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모두 H2O로 반응한 상황입니다. 그걸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모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둘 다 거의 없는 걸 뜻합니다. 이때를 중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겠죠? 자, 이거 바꿔 가르쳐요. 자, 그 다음 5.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것 전하량 보존. 전하량 보존 저게 뭔 말이에요? 아까 썼었잖아요. 전하량 보존이 뭐였어요? 아까 쓴 필기 보세요. 필기 한번 뒤져보세요. 전하량 보존이 뭐예요? 필기를 뒤져.
필기를 뒤져. 바로 용액 내에 플러스 전하량 전체 크기하고 마이너스 전하량 전체 크기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같은 게 전하량 보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양이온 전체 전하량과 음이온 전체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에요. 1 플러스 10개 있고 1 마이너스 10개 있는 거 섞으면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뭐예요? 1 플러스 10개, 1 마이너스 10개 다 더하면 정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온 결합 물질들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들에다가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H2 예를 들어 NaCl AQ. 자, AQ가 뭔 뜻이죠? 수용액. NaCl AQ. 여기서는 잡아. 자, 여기 n으로 쓴 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뭔 수? 네, 뭐라고? CI요? 예, CL 마이너스요. 그래요? 뭐 쓰다 보니. 됐죠? 자, NaCl 수용액에서는요, Na 플러스 이온의 개수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둘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 둘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해요? 1대1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수용액 중에 얘 하나 녹아 들어오면 Na 플러스 하나 녹아 들어오면 Cl 마이너스 반드시 한 개가 녹아 들어와야 되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있어야 되고 세 개 있으면 세 개 돼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always 언제나 조 둘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이상해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별로 안 어렵죠. 됐죠. 그다음 두 번째 example 2 CaCl2 수용액에서는요, 칼슘 2+의 개수하고요 Cl- 개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저 수용액에서는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지? 1대2로 존재하나? 1대2. 1대2로 존재하니까 칼슘 2+가 한 개 있어. 그러면 Cl-가 몇 개 녹아야 되는 거야? 두 개 녹아야 되지. 그러면 칼슘 2+가 두 개 있어. 그럼 Cl-는 몇 개 있다는 뜻이야?
네 개 있다는 뜻이지. 이해했어요? 현충 나겠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칼슘 2 플러스 몇 개 있어요? 현춘아, 이 그림에서 칼슘 2 플러스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염소 몇 개 있어요? 안 보여. 4죠?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냐면요. 일반적으로 얘는 1 마이너스인데 칼슘은 2 플러스잖아요. 2 플러스잖아요. 이게 이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항상 편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즉 전하량의 배수가 있으면 그 전하량의 배수만큼 개수에다가 배수를 해주면 등호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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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준다. 준다. 승현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준다. 8. 그 다음 4, 5, 6. 자, 본 문제의 혼합물은 누구냐면요. H2X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H2X. 그리고 또 뭐지? YOH인가 뭐라 돼 있어요. 뭐라고 섞었다가 했어요? YOH, ZOH2. YOH, ZOH2 이 세 개를 섞은 거야. 알겠어요? 문제를 읽으면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론적으로 이 세 개를 막 짬뽕에 섞은 거 알겠어요? 세 개를 섞었어. 막 세 개를 섞은 거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본 문제의 혼합물에서 첫 번째 일 각 물질의 이온화가 어떻게 되냐고 문제에 나와 있냐.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쓰겠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H2X는 물에 넣으면 이렇게 된대. 알겠어요? 물에 넣으면 싸그리 이온화가 돼서 1이 된대. 오케이? 저기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됐죠? 그 다음 YOH는 물에 넣으면 Y 플러스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저렇게 된대. 읽으면 저렇게 된대요. 알겠죠? 그 나와요. 읽으면 H2X 용액은 H 플러스와 X 마이너스로 YOH는 Y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대로 썼어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윤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됐어요?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윤아 됐어요? 됐죠? 자, 이거 줄게요. 자, 줄게요.
지운다. A. 이. 자, 그렇다면 용액 중 존재 가능한 이온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양이온 후보 중엔 누가 있냐면요. H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Y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ZE 플러스가 있을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맞죠? 현준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다른 양이온 있어요? 없죠. 뭐 이게 다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음이온 후보군 중에는요 Xe- OH-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사실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파란 분필 어디 있지? 내가 던졌나? 파란 분필 없었다. 밤 하나 써야 되겠네. 파란 분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OH-나 여기 있는 이 OH-나 사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즉 여기서도 OH-가 이온화되고 여기서도 이온화되지만 이온화되고 나서는 구분되겠어요? 구분 안 되겠어요? 뭐 구분될 리가 없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OH-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럼 이때 4. 이 경우의 아니 3. 이 경우의 전하량 보존. 이 경우의 전하량 보존. 보이세요? 자, 뭘 해볼 거냐면요. 요거 요거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이라고 쓴 건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n이라고 쓴 건 개수라고 했죠. 개수. 그럼 이 경우에 H 플러스 이온 개수, Y 플러스 개수, Z 플러스 개수, E 마이너스 개수, OH 마이너스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 있으니까요? 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들 사이에는 무조건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될까요? 수학적으로 어떤 관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아야 돼요? 얘하고 얘가 어떻게 같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잘 봐요. 잘 봐. 이쪽이 총 양전하량일 거고요. 양전하량. 이쪽이 보시다시피 총 전하량인데 어쨌거나 총 양전하량과 총 음전하량은 무조건 수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고 했죠? 같아야 된다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같아야 되는 원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걸 전하량 보존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녀석은 저래야 된다고. 알겠어요? 같을 때 어떻게 수리적으로 같아지냐고요. 양쪽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갖겠어요? 어떻게 하면 갖겠습니까? 수민 어떻게 하면 갖겠어요? 음. 앞에 두기 그대로 놔두고 음. 2 한 다음 음. 2 하고 음. 그렇지. 바로 더해. 더한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여기다가는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한다 이런 말이야. 왜? 이 앞에 붙어 있는 전화량 크기 있지? 크기만큼 또 곱해주라고 했지? 이 앞에 전화량 있지? 크기만큼 또 곱해주라고 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이런 관계를 그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언제나란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이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항상 저게 만족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좋아. 알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봐. 1. 산성일 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누구의 개수를 0이라고 둔다겠어? 산성이라고 하면 누구 개수가 0이겠어? 산성에선 누가 없어지겠어? 아까 산성일 때 뭐가 거의 없다고 써 있어? 빨리 읽어봐요. 산성일 때는 OH-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러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조건이 산성이야. 그럼 누구를 없애버리면 돼? 이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맞아? 됐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수식을 쓸 수 있냐면 바로 H 플러스 Y 플러스 더하기 Z2 플러스가 X2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수용액이 산성이라면 무조건 저 수식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했죠? 알겠습니까? 좋아.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위에 지울게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줄게. 준다. 이야. 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N 토탈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자, N 토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말을 쓰자 그냥. 용액 중 총 이온 개수 그걸 N 토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되면 되냐면 H 플러스 Y 플러스 Z2 플러스 X2 마이너스. 맞아요? 즉 산성 조건일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온 개수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있는 거 싹 다 더하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됐죠, 됐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이만큼이 여기에도 있는지라 쟤를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z2 플러스 더하기 2배의 x2 마이너스 로 바꿔 쓰면 자,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맞나요? 자, 저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뭐 되게 대단한 계산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되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거죠? 당연한 거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 다음 만약 염기성이다. 염기성이라고 하면 이제 누가 0인 거예요? 염기성은 H 플러스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누구를 0으로 두면 되겠어요? 이게 0인 거죠? 0? 이게 0인 거죠, 그죠? 여기 0인 거죠. 0. 자, 그러면 어떤 수식을 쓸 수 있냐면 바로 y 플러스 2 z2 플러스는 x2 마이너스 5h 마이너스 됐나요? 맞죠? 현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성일 때라면 바로 여기서도 이제 염기성일 때 토탈이 있겠죠. 그러면 염기성일 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더하면 요거. 근데 이거하고 이게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얘를 소거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슬쩍 하여보니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고. 자, 저렇게 되는 계산 어려운 계산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 소거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넣고 더하기 빼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산성일 때 이온 전체의 개수가 이렇게 보이세요? 염기성일 때 이온 전체의 개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잘 봐. 그럼 여기 잘 봐. Z 앞에 붙은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죠. Z 앞에 붙은 개수가 플러스 3이죠.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요. 뭔가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래프를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마이너스 기울기다가 후반에 플러스 기울기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급해요? 플러스가 급해요? 플러스가 급하죠. 왜냐하면 이 앞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쪽의 기울기가 3배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걸로 그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직관적인 건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으로는 완벽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주어져 있는 그림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무슨 관계인지 그거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